저는 색스폰을 연주하는 연주자고요. 색스폰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겐 특별한 이 타이틀은 사실 필요 없지만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튜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색스폰을 연주하는 이대희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야구 선수였어요. 전혀 의도치 않게 음악의 길로 접어든 케이스죠. 어떤 계기로 색소폰에 기회를 주셨는지 알려주실까요?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케이스인데요. 야구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학 시즌에 보통 야구부 입단 신청을 하잖아요. 너무 추워서 야구부가 운동하는 걸 끝나고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기다리다가 추워서 옆 건물로 잠깐 피해서 구경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얘기하려고 올라갔다가 어떤 선배들이 여기 왜 왔어? 그래서 야구 보려고 여기 왔다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냥 밴드부 지원하러 왔다고. 거기가 밴드부실이었거든요. 그 계기로 그냥 전혀 황당하게 제 인생의 방향이 뜻하지 않게 바뀐 거죠. 음악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교실에 들어갔고 선생님께서 어떤 악기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그냥 보통 악기를 다 통틀어 나팔이라고 그때 그 시대에는 불렀었어요. 우리가 아는 나팔과 선생님이 추천해준 악기에는 괴리가 좀 있었죠. 색스폰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앉았던 것 같아요. 막상 그 악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의외로 잘 맞았고, 왜 요즘 그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쉬웠어. 저는 그런 케이스죠. 혹시 주변에 반대는 없으셨나요? 부모님께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 시대에는 그 색스폰, 밴드부를 한다 그러면 폐병 걸려 죽는다 뭐 이런 일이 많아 있었고, 또 이제 어른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도 많았고요. 부모님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반대를 하셨죠. 근데 뭐 고집이 제가 워낙 세니까 그냥 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밴드부를 들어가는 거는 내 맘인데 나오는 게 맘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방송에 적합할진 모르겠으나 밴드부를 관두려면 굉장히 큰 난관을 뚫고 나와야 됐었기 때문에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했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어렸을 때는 그나마 이제 작은 동네에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를 누가 제시한 적도 없었지만,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정말로 우물 안에서 나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왕 이렇게 할 거면 속칭 이 바닥에서 탑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의 스승님으로 계신 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탑이시지만 그분의 음악을 처음 이제 접하고 나서는 나도 저렇게 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꽤 어린 나이에 방송국도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는데, 욕심이라는 게 원래 끝이 없잖아요. 그 자리를 올라가면 더 높이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반대의 꿈을 가지고 있죠. 후배들에게 밀려나는 연주자보다는 비켜주고 나가고 싶은 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한 그 연주자들이 대부분 프로필들을 보면 뭐 어떤 가수의 뭐 세션 연주를 했다, 뭐 어떤 가수의 뭐 전속 악단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오디션이나 이런 게 있진 않았지만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음악을 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제가 제일 먼저 공연을 했던 그 가수가 남진 씨. 남진 씨가 사실 정확히 어떤 스펙의 가수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음악을 했었던 때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이제 음악하는 세계에서는 그 연주자들의 범주 안에는 이제 하이 퀄리티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서 한번 그쪽 사람들과 음악을 하다 보니 그다음부터 계속 연결되는 일들이 다 그쪽 범주에서 벌어져요, 원래는.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굉장히 잘 선 케이스라고,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운이 많이 따라줬던 그런 케이스다. 우리나라에서 속칭 10대 가수다라고 하는 가수의 연주는 안 한 가수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전속 악단의 생활을 한 건 아니고 그분하고는 같이 일을 했을 뿐이고, 그분은 이제 위대한 탄생이라는 팀이 따로 있죠. 그 외에 대다수의 가수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공연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누군가 나에게 어디 소속이냐라고 말을 하면 그냥 예능 소속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가수들하고 했어요. 저는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카페에 DJ를 오래 했어요. 나름 팝 아티스트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해서 오디션 보고 들어가서 메인 DJ가 될 때까지 3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색스폰을 불면서 그나마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은, 나이는 굉장히 어린데
굉장히 넓은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DJ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연주 생활하는데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이유죠. 코로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그래서 그럼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50명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답이 뻔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안 만나고 하면 되겠네 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고요. 또 하다 보니 제 인생의 첫 직업이 DJ라고 그랬잖아요. DJ하고 잘 맞아요. 여기서 제가 제 연주를 하고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들을 다시 불러내는 추억 소환의 일환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류로 제가 하는 방송의 이름이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그게 좋아서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연주자님께 색소폰, 음악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냥 색소폰이 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인생에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 보면 색소폰과 연관되지 않은 별도의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친구도 색소폰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고 또 제가 움직이고 활동했던 모든 영역이 다 색소폰 안에 있다 보니까 색소폰과 관련된 색소폰으로 인한 색소폰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는 색소폰을 빼고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진 않아요. 하나 있는데 낚시. 제가 유일한 연주가 아닌 유일한 취미가 낚시거든요. 낚시는 한때 필드 테스터란 직업군에 있기도 했었고 뭘 하나 하면 남한테 지는 게 싫다 보니까 낚시도 아마 골수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과의 인연들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색소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색소폰은 그냥 내 인생 자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연주자님의 주변의 꿈은 거창하게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색소폰을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할 수 있는 색소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색소폰을 그만둔다 해도 아쉬움은 없는데요. 이제 마지막 욕심이 있다면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거. 적어도 박수 받으면서 밀려나갔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게 어찌 보면 꿈인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는 이제 은퇴할게라고 말을 하고 나가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또 단 한 번도 이 나라가 건국이에 지금까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이 연세가 더 위에 되신 분들한테는 저는 젊은 친구거든요. 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청년 실업 시대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야에서는 풍부하고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널리 산재돼 있어요. 사실은 왜 저걸 안 하고 놀고 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어떨 때는 젊은 친구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3D 업종 다 피하고 또 내 전공이 아니라서 피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쎄 과연 전공은 무엇이며 얼마나 전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쓴소리를 먼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왜 저렇게 스테이하고 있을까 뭔가를 하면서 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멈춰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대다수의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와서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게 예로부터 쭉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차라리 신세대라면 이제 그 마인드를 좀 벗어서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다. 요즘은 청년 창업도 할 수 있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A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B라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탁 선을 긋는 것보단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청년 실업이 너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 실업자가 아닌 상태로 먼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간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 줄이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뭘 하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멈추지 않은 상태로 내 전공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